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 시장도 조금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코스피가 0.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0.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이 오늘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보면 딱히 큰 변동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은 조금은 무난했던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위메이드하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게임주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반대로 LNF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하락이 나왔네요. 일단 LNF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자사주 100만주 처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투자시설 자금으로서 조달하겠다, 그 목적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수 있는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처럼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다시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00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다시 한번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어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죠. 그렇지만 기관은 어제하고 마찬가지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양매도가 나왔죠. 확실히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오늘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항공우주, PNT, 카카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이노텍,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어제 예상했던 대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한번 3대 지수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일단 S&P 500은 0.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래도 조금 의미있게 본다면 저점이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갔지만 종가는 0.8%까지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2.3%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한 때는 3.8%까지도 하락이 나왔는데 약간은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다우지수는 0.1%의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대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스냅의 실적 부진, 그리고 부진한 고용 전망, 그런 것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의 낙폭이 강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비록 선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한번 볼게요. 일본 니케이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상해지수도 0.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코스피도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말 시장에 힘이 없고 반등할 만하면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과거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었죠. 과거에는 60일선에서 계속 맞닿으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다면 최근에는 20일선에서 계속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년 말부터 이어진 게 아니라 거의 작년 8, 9월 달이었죠. 이때부터 해서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반등은 한 번씩 나왔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반등은 한 번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외 불확실성,
그게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 정말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잡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이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하면서 우리와 달리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6월 중순이죠. 현지 시각으로 6월 14일에서 15일. 이때 바로 FMCA가 있고 아마도 금리 인상을 0.5%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전 주에 아마도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예상치를 조금 벗어나게 된다면 0.5% 빅스텝보다는 0.75%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비록 몇 차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물가가 잡히는지 그거를 분명히 시장은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FMC를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는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도 있고 행여나 6월 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부합하던가 그 이하가 나온다면 아마도 시장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6월 FMCA 때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가가 잡힐 수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미국의 반도체 팹리스 기업, 흔히 설계를 중점적으로 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향후 전망치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스냅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향후 전망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음에 따라서 시간에서 시장이 많이 밀렸었고 또 어제는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렸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그 전망치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일단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이고 또 그 제조업 내에서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었고 특히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심했었는데 장 종료 이후에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서버 반도체 오더컷 이슈라고 해서 많은 고객사들의 주문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런 루머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오더컷 이슈라고 검색을 해본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이슈가 루머로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부진할 수 있는지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루머성인지 아니면 오더컷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은 해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산업은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기반인 만큼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 그것도 한번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시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본전만 오면 정말 탈출하고 싶다. 그냥 마음 편하게 적금 들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제처럼 이런 하락장이 올 때마다 영상 댓글을 보면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조금은 여유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자, 사실 주식은 하루에도 1, 2% 이상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는 만큼 이상하게 다른 투자에 비해서 빨리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20년만 제외한다면 결코 주식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내가 단기 투자에 능했었다면 조금은 예외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매번 경기가 좋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성장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매분기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조금은 올바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투자의 대가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분이 했던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0년 이상 볼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 이 말은 내가 10년까지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의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자.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가의 변동성을 적으로 보지 말자.
즉 내가 매수한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물론 분기마다 실적이 조금은 꺾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매년 실적을 봤을 때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는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활용하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했던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이다, 이런 발언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즉 성장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산업의 전망성도 좋지 못하고 매년 적자를 보는 기업을 투자했다면 지금 이 발언들이 적용되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잠깐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성장성이 있고 꾸준한 실적을 기대한다면 대외 변수로 인한 실적 부진과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그런 구간에 매수하기 좋은 기회이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면 변동성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저가에서 매수한다던가, 내가 매수하는 게 조금은 두렵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여유를 갖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